1990년대 초 플랜트 관련 공기업으로 입사했고 2001년에 공기업은 민간그룹에 의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 후 민간그룹이 제일 먼저 한 게 조직 개편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산하의 변화관리 조직을 두고 공기업 직원들의 의식구조와 기업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 직원들은 철밥통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룹의 계열사가 되려면 당연히 기업의 문화도 일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변화 관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집단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규제와 함께 조세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제품의 수출 규모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의 가격도 민감해집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6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삼성그룹 사장단을 불러놓고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된 배경도 삼성그룹의 변화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은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1995년 애니콜 화형식이었습니다. 실제 기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패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필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코닥은 1981년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후발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1981년 당시 코닥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가 기존의 필름 시장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실용화하지 않았고 결국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만 처음 출시될 때에는 모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한 기능은 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변화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변화 관리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장래 기대 수명은 84.3세인데 남자는 81.4세, 여자는 87.2세입니다. 만일 현재 60세인 사람의 경우 앞으로 24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외부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기술의 발전이 낳은 문명의 이기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공동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의 변화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어 온전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외면할 경우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년은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중반입니다. 기존의 중년 세대와는 달리 경제력도 있으며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경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부분을 놓아버릴 수 없어 전환을 거부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기존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어려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퇴직 전과 퇴직 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활동하는 공간도 달라지고 인적 네트워크도 달라지며 경제적인 수입도 달라지게 됩니다. 영국인들은 과거 대학생이 되기 전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갭 이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대학생 이전과 이후의 삶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갭 이어 기간 동안 여행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도 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중년에게도 퇴직 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갭 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고 서서히 온도를 올릴 경우 이에 익숙해진 개구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MZ세대와 갈등 없이 멋진 인생 2막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건강, 직업, 여가 등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역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영역을 둘러싼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를 항상 명심하고 늘 변화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멋진 유시니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서대 설립자인 강석규 박사님은 95세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 후 계획 없이 30년을 보낸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어학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95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변화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년 여러분, 이제 MZ세대들에게 꼰대가 아닌 유시니어의 삶을 살아갑시다.